신규주택 분양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, 바로 역세권입니다. 아무래도 교통 편익, 유동 인구에 따라서 부동산 시세 상승폭이 크기 때문이겠죠. 항상 투자 수요가 꾸준한 이유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역세권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주의하거나 피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.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혼돈이 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역세권이냐 하는 것이거든요. 네, 보통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. 그 도시관리계획에 보면은 여기에서 반경 한 500m 정도를 그 역세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지금 뭐 보통 그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그 실제 500m 내에서 좀 제각각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유를 들어보자면요, 그 단지에서 역까지 곱게 나가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, 사실. 그러나 뭐 대부분 보통 그 건널목이 있거나 지하도 육교를 통해서 걸어가야 합니다. 그러면은 반경 500m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다음 네. 뭐 분양 광고들을 보시면은 초역세권 뭐 3분 거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보를 하다 보면은 분양 광고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반경 거리만 갖고는 사실 실제 역과 도보 거리를 정확히 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,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죠. 보통 이제 우리가 분양 광고들을 보시고 아니면 또 모델하우스를 보시고 투자라든지 그 거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내 내부라든지 뭐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임장 활동이 상당히 필수입니다. 그래서 분양 현장, 그래서 앞으로 역하고 내 집이 들어서는 곳 아니면 투자하는 곳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거리를 측정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앞서서 이제 역세권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.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역세권의 장점, 그리고 투자 가치로서의 우수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일단 역세권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역이라는 내용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는 뭐 편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주변에 유동인구도 유발하는 게 이런 역세권이고요.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. 뭐 몇 번 출구 앞에서 보자.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역 주변으로 그 생활 편익이 상당히 그 발전을 하고 활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아무래도 그 상권이 활발하다 보면은 주변 일대 그 거래들이 상당히 잘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 황금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가 부동산을 향후에 환금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겠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그 시세 상승폭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경기가 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도 잘 떨어지지가 않고 네. 그 호황일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보다 아무래도 역하고 가까운 것들이 가격 상승력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최근에 그 신길동을 가보시면요, 그 신길역이라고 있어요. 신길역에서 도보로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곳 같은 경우는 시세 상승이 한 7,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. 근데 네. 역하고 거리가 한 17분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. 그곳 같은 경우는 한 5,5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벌써 이 거리에 따라서 가격 상승되는 그 폭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한 지금 뭐 여기서 뭐 아까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라든지 정책들이 상당히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도 부동산이 가격 상승이라든지 좀 주춤하는 곳들이 있어요. 그러나 역 주변에 이런 주택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. 또 가격 상승에서도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. 네, 이 신풍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. 곳이 이 신풍역 역세권에 있는 네. 것인데 5분 17분에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가격의 폭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도 궁금한데요. 사실 역세권이란 요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가장 엇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수익형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입지예요, 입지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입지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역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의 이 역세권 상가 같은 경우는 소비하려고 하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한 이런 상권들이 아무래도 형성되다 보니까 수익률도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시세 상승도 아무래도 그 역세권 위주로
수익형 부동산도 역시나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은 이제 뜨는 역세권, 지는 역세권 이런 표현들도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세권이라고 해서 모두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 봐요. 예, 뜨는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잘 몰랐었던 그 역세권들, 한마디로 뭐 새로 생기는 역세권 이런 것들이 뜨는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기권을 보면은 서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역세권에 대한 가치가 좀 갈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서울 안에서는 강남하고 강북의 그 역세권에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강남의 인프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세권에 대한 그 가치가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투자를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이런 착공이라든지 개통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잘 살핀 다음에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지금 지는 역세권이라고 보는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역세권인데 가격 형성이 좀 더딘 거예요. 뭐 가격이 여기 있는데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역세권들을 볼 수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역세권이 보면은 주거 위주로 상업 공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지 집만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역세권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역세권으로서 가치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섣부르게 그 역세권 위주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섣부르게 가격을 지불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도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실수요자는 역시나 그 주체 자체가 실수요입니다. 그래서 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투자라는 건 리스크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라든지 실거주에 좀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가을 이살철을 맞아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분들 또 예비 청약자들도 많을 텐데요.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이라도 한 번쯤 주의는 기울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